변수 예측, 기술력, 플레이어 공감력, 서비스 마인드까지 오늘은 리페어맨에게 요구되는 4가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능력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렉 기타 리페어는 기타 제작과 비교하여 훨씬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설계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계획하고 쌓아나가는 기타 빌드는 제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예측하기 쉽고 또 같은 모델을 여러 번 만들어 보면서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숙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리페어는 문제로부터 시작해 온전한 상태의 기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일렉 기타에 발생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패턴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체별로 다른 각각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능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도장 크랙이나 목재 파손 등의 외형 복원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난이도는 차원을 넘는 문제가 되죠. 변수 예측 능력은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변수를 사전에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1번 줄 일부 프렛에 버징이 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릴리프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새들의 줄 높이를 올리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프렛의 높이가 일정한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드레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프렛의 여유가 충분히 남아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단순한 프렛의 문제인지 지판이 함몰되어 있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리프렛을 위해 지판 조정을 한다면 지판뿐만 아니라 일레이의 두께가 남아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해당 스트링이 픽업의 마그네틱과 너무 가까울 수도 있을 것이고 텐션이나 난회전 혹은 스트링 자체의 문제로 버징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프렛을 누를 때 기타의 파츠가 함께 공진하면서 버징이 발생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변수 예측 능력은 리페어맨의 경력과 상관없이 일렉 기타의 메커니즘이나 모델에 따라서도 예측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빈티지 팬더의 빠삭한 리페어맨이 모던 헤드리스 기타에 대해서는 경험 부족으로 예측의 깊이가 비교적 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실력 있는 리페어맨은 작업에 앞서서 예상되는 변수를 사전에 더 먼 곳까지 파악하고 플레이어에게 노티스해 줄 수 있는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변수나 기인하는 문제의 원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리페어맨 자신의 현재 기술적 능력치로 리페어가 가능한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복원하는 기술적 능력은 리페어맨에게 핵심 소양입니다. 기타 리페어의 실력을 상중하로 나누자면 최상은 의도된 결과를 한치의 오차 없이 재현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수치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mm를 가공한다면 1mm를 정확하게 가공하는 것입니다. 기타를 과하게 정비하거나 조금 부족한 경우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치가 아니더라도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클리닝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잘 클리닝을 하고 또 어떤 곳은 오염물이 남아있거나 스트링을 인스톨하고 끝단을 잘 정리하지 않거나 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은 기술적 실력은 고사하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근본 원인을 파악한 후에 합리적 수리 비용을 위한 고객과의 협의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렛 버징을 해결하기 위해 거친 사포로 연마해서 버징을 해결되었지만 서걱거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다른 도장 부분에 큰 데미지를 주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리페어맨 지망생분들이 기술력을 핵심적인 능력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변수 예측 능력이 떨어지면 리페어 도중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리페어맨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 능력은 플레이어 공감력입니다. 저는 종종 ESP 관련된 상담이나 진로에 대한 문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밴드를 해보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는데요. 생각보다 기타 연주를 거의 하지 않지만 기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렉 기타 자체가 악기로서 가지고 있는 매력이 크기 때문에 메커니즘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타를 연주하는 플레이어 입장을 알 수 없다면 이건 마치 현장을 모르는 사무직, 실상은 모른 채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 책으로만 연애를 배운 사람 이런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어 라이브를 주로 하는 고객이라면 라이브 도중에는 살짝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서 평소보다 더 운지를 세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음정이 샤프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고객은 톨 프렛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버징에 관하여도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와 리얼 앰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또 기타를 연주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트러블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기타 소리가 묻힌다거나 톤이 너무 어두워진다거나 소리가 엄청 작아진다거나 할 때 리드를 올린다거나 이펙터 패치 케이블을 바꾸거나 버퍼를 앞단에 넣어보라는 가벼운 제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은 나중에 공부로 하려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기타를 연주하면서 체득되는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리페어맨 지망생 여러분들 실력에 상관없이 꼭 밴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비스 마인드는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는 어린이집에서부터 배우는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감사합니다는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해낸 내가 장인이고 다른 데는 다 거절하는데 내가 해줬으니까 오히려 고객에게 감사를 받아야지가 아니고 믿고 맡겨준 고객에 대한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송합니다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의 태도입니다. 진심으로 정직하게 사과하고 함께 이야기해 나가면 됩니다. 고객은 대부분 기술적인 실수는 용서해주지만 인성으로 인한 실수는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리페어샵은 플레이어와 기술자가 만나는 곳으로 서로에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리페어맨은 플레이어의 피드백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유저 입장에서는 소중한 악기를 점검하고 상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리페어맨과 뮤지션은 악어와 악어새처럼 함께 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 일렉기타 업계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은 열려 있습니다. 또 도쿄 ESP에서 배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4주간의 대선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작자, 악기점 대표님, 루시저 지망생, 취미로 시작한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운드라보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